우리 이제 슬통을 설명할게요. 슬통. 자, 슬통은 제일 먼저 허리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허리가. 그래서 아까 요 방향은 장요근은 치료하고 여기를 놔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부터 무릎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슬통은 첫 번째 요 허리 부분을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요 방향은 장요근을 먼저 치료해 놓고 무릎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유호성 그 영화 배우도 나한테 와서 친구 맞았는데 이제 처음에는 무릎이 안 좋다 그래서 무릎 위주로 이렇게 하고 놔줬는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이게 허리가 아픈 사람이야. 허리가 아픈 사람이 이제 하면은 여기 뭐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 액션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러면은 무릎이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무릎은 내가 그래서 저희가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 요 방향은 장요근을 먼저 안 치료. 먼저 그냥 무릎만 아프다면은 여기하고 여기만 이렇게 딱 치료를 해줘. 먼저. 그러면은 허리가 괜찮은 사람은 그냥 무릎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돼? 똑같아요 하고 와. 한 번은 그냥 진단상 놔주는 거야. 대신 이 허리가 여기 요 방향부터 아팠구나. 그러면 요 방향은 양쪽 치료를 해주고 딱 놔줘. 그럼 두 번 더 치료하면 끝나. 그래서 이 요 방향은 장요근으로 허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이 많더라. 이건 이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골반이 문제가 생각해봐요. 골반이 이게 아까 굽어졌어. 그러면 여기가 굽어지면 무릎이 펴져요, 안 펴져요? 여기 굽어질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게 회전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골반이 여기 반드시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일자라고 하면은 골반이 여기 뒤로 넘어갈 때는 오픈이 돼요. 이렇게. 근데 앞으로 이렇게 갈 때는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이제 원인을 생각하면은 이 골반이 우리가 앞뒤로 이렇게 가는 게라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골반이 앞으로 이쪽이 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아니라 회전을 합니다. 앞으로 갈 때는 이렇게 안쪽으로 가고 뒤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넘어가고 이 골반이 여기서 여기 볼 속에서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는 안짱다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다리 모양이 이게 O자나 X자도 다 이 골반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O자냐 X자냐 그 다음에 고관절이 외회전이냐 내회전이냐 이런 문제는 다 골반의 문제하고 먼저 연결이 된다. 우리가 그래서 골반을 먼저 건들고 허리를 건들고 나서 무릎을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가 무릎만 아프면 무릎만 관절만 생각을 하잖아요. 자, 설명을 이제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일단 슬통은 이제 골반에서부터 치료가 된다. 자, 슬통은 무조건 요부, 뭐 골반, 고관절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시작했다. 요부.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이제 많이 걸으라고 하니까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걷는 게 건강을 위해서 뭐 당뇨도 무조건 걷잖아요. 걷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들은 수축한다. 많이 사용하고 운동을 많이 할수록 어떻게 한다? 수축한다. 그럼 운동을 하지 마라? 아니죠. 수축한 것을 늘려줘라. 운동 따로 늘려주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근육을 쓰기 때문에 수축한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 전후에 근육을 늘려준다. 저는 풀어준다가 아니라 늘려준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 무릎이 여기를 망치로 맞고 관절 이게 뭘로 만졌거나 넘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일단 우리가 무릎 아프면 무릎만 갖고 열심히 치료하잖아요. 막 붓기도 하고. 그런데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나.
왜 그러냐면 봐봐요. 아까 근육들이 이렇게 해서 다 뭘로 간다? 인대로, 관절로. 여기 염증이 나타나는 것은 여기 나타나. 염증 부종, 관절통, 퇴행성 관절. 퇴행성 관절 우리 치료 못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퇴행성인데 어떻게 치료해요? 퇴행성 다 치료됩니다. 우리가 골 연화증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 많죠. 뼈에 여기 골 연화증, 뼈가 약해져 있네, 뭐 연골 연화증 뭐 이런 거 많아요. 진단을 받아. 그런데 치료가 안 돼. 이제 간단히 치료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근육이 수축한 겁니다. 그럼 여기 당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연골에 문제가 생기든지 뼈에 문제가 생기든지 인대가 문제가 생기든지 이게 계속 잡아당기면 십자인대, 측대인대가 다 계속 당기고 있잖아요. 거기서 무조건 조금만 하면 여유가 없잖아. 굳어진 만큼, 짧아진 만큼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하다가 잘못하면 삐끗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상이 잦아요. 부상이 자주 올 수가 있고 피로가 빨리 올 수가 있고 근육이.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돼서 문제예요. 뭘 해라? 이완해라. 그래서 그릇이 있죠, 그릇. 그릇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천천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줘. 이렇게 그릇으로. 그래 그 반 푸는 면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이게 우리가 반 푸는 면이죠. 무슨 만듭니까? 여기를 밀어주는 거예요. 천천히, 세게. 그러면 안쪽 근육은 일이 붙어서 거위발 진근이라고 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근육들은 요 무릎을 지나서 여기에 붙어 있어요. 여기가 아픈 사람들 많아. 그 경우는 요 근육을 밀어버립니다. 어떻게? 천천히 왔다 갔다. 어떻게? 천천히 강하게. 중요한 게 강하게. 왜? 속근육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는 속근육이에요. 속근육이기 때문에. 속근육은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동영상을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게 옛날 버전이야. 이 그릇으로 하기 전에 저는 막대기로 이제 F킬러 이 막대기로 이렇게 해보니까 좋아. 아 이렇게 하면 근육이 늘구나. 그래서 그때는 막대기 아니면은 F킬러 이 빈통 갖고 이렇게 밀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 보면 밀어주는 이 막대기가 나와. 막대기 대신 지금 뭐야? 이 두 손으로 하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릇으로 또 굴리고 있어. 굴리면 돼요, 안 돼요? 봐봐요. 굴리면 안 돼요. 늘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막대기로 할 때는 막 눌러갖고 이렇게 해주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릇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 슬슬 너무 편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지금은 바뀐 거야. 옛날에는 그래서 막대기로 한 거야. 막대기로 양쪽 잡고 하려니까 양쪽 다 너무 힘들었어. 지금은 바뀐 게 뭐야? 그릇으로 하는 거야. 그릇. 옛날에는 막대기 했어요. 그러니까 막대기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릇으로 바꾼 거야. 그릇이나 컵 같은 걸로. 그래서 자 바깥쪽이 아픈 사람들은 파테라 신드롬이라 해요. 걸어가다가 딱 해갖고 갑자기 못 걷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를 밀어주는 겁니다. 바깥쪽. 그 다음에 여기 뒤쪽도 밀어주고 함스트링도. 여기 천천히 밀어주는 거예요. 근육을 운동 전후에 많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도 퇴행성 예방되고 무릎도 예방이 많이 됩니다. 이걸 많이 해줘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 부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다? 아니 무릎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다? 골반에서부터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먼저 풀어주고 장요근 먼저 풀어주고 골반부터 자 여기부터 먼저 풀어주고 골반 마사지 배웠잖아요. 여기 한 번 더 해주는 게 뭐가 문제야? 골반 해주고 밀어주세요. 천천히 이렇게 쟤들 이게 밀면 이게 늘어나요. 그러면 여기 관련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고 많이 아플 때 자 어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은 나 계단 올라갈 때 아파. 나는 계단 내려갈 때 아파. 거의 계단 내려갈 때 아프단 말이야. 내가 등산하고 나니까 이 근육들이 엄청 수축돼 있어. 그럼 등산하다 내려올 때 어떻게 될까요? 엄청 아프잖아요.
올라가는 건 오히려 쉬워. 그건 뭐다? 근육통이야. 올라갈 때는 조금 관절기가. 그래서 요 무릎 여기에 관절통, 퇴행성, 루마티스 요거 다 잃어버리고 나는 거예요. 근육이 늘어난 만큼 다 나와버려요. 왜 근데 무릎은 장요근부터 풀어야 되냐? 장요근이 이렇게 딱 당겨 있으면은 봐봐요. 무릎이 제대로 힘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딱 돌아가죠. 그럼 이 정 위치가 아니잖아. 그러면 무릎에 힘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이렇게 걸을 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좀 정신 갔나요? 너무 잘했네. 이렇게 걸으면은 여기 지금 못해. 힘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릎에 지금 제대로 힘을 못 주고 있는데 여기부터 정상적으로 펴줘야 돼. 그래 놓고 이걸 허리를 딱 돌려요. 그러니까 누워세요 하니까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 붕 떠 있어요. 이게 앞에 보면 엄청 지나요. 터널 있지, 터널. 여기부터 풀어줘야 이게 쫙 내려가서 바닥 내려가고 이거 또 이렇게 돌아가 있어. 바깥쪽으로. 여기서 여기 마사지를 해줘야 이게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온 상태에서 이게 골반에서 어느 정도는 이게 맞춰줘서 힘을 받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를 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골반부터 해줘야 돼. 그래서 무릎이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떠있다 이 상태에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풀어줘서 이렇게 정상으로 이렇게 돌려놔야 돼. 펴주고 돌게 만들어 놔야 돼. 이걸 어디서 해줘? 여기서 해줘. 그래서 여기서 딱 평평하게 힘을 딱 받쳐줘야 무릎이 이제 받쳐주잖아요. 이 상태에서 걷는 거지 이렇게 걷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장요부부터 마사지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맞춰주고 여기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럼 무릎은 다 낫게 돼 있어요. 무릎. 그럼 여러분 딱 보면 알아. 딱 걸어올 때 보면 이렇게 걸어온 사람은 무릎은 절대 안 아파. 여기 반듯하게 이렇게 걷는 사람은 절대 무릎이 안 아픈 사람이야. 이렇게 오거나 약간 이게 힘을 여기로 펴지지가 않아. 이렇게 오거나 뭐 이러고 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 다 근육이 문제야. 그래서 골반의 문제 먼저 해주고 먼저 무릎은 골반을 먼저 해주고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게 이제 허리 치료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 그래서 함스트링 여기 막 아프다는 사람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무릎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제 축구하는 사람들이나 운동이 많이 뛰는 사람들은 여기를 많이 보강을 해주면 많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장요근하고 여기를 해주면 점프력이 좋아져요. 이게 농구 선수라든가 배구 선수라든가 이 선수들을 이걸 해주면 점프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부상 방지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부상 방지가.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운동하는 애들 오면 마사지를 다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다 마사지를 가르쳐 줘요. 그 다음 너 오래 뛰고 싶어? 30분 뛰고 싶은 거 뭐 1시간 뛰어도 안 지치게 만들어줄까? 이게 뭐 그래요. 다 어디에요? 목에. 목하고 장요근만 해주면은 얘가 30분 동안 헤헤거리던 놈들이 1시간 뛰어도 지치지가 않아. 그걸 다 피로는 뿌리는 어디다? 목하고 여기 사각근하고 골반. 자, 이제 무릎은 이렇게 끝냈고요. 자, 발목 문제. 발목으로 이제 습관적으로 발목 삐시는 분들 많죠. 습관적 과부 염좌. 염좌가 이제 삐끗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우리가 장다리에 막 지내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죠? 잠잘 때 막 다리 떨고 이거 무슨 증후군? 수면 증후군인가?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막 잘 때 발이 막 떨리는 거 하지 불안 증후군. 그 다음에 종아리 창청. 막 팽창이하고 아프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막 붓는 거 있죠, 붓는 거. 여기에는 왜 붓냐면 구획증후군이라는 게 표현이에요.
왜 근육증이냐면은 이 근육, 그 혈관이 있으면은 이 근육을, 혈관을 싸고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근육들이 꽉 조였어. 그럼 혈액순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가 부종이 일어나죠. 근데 다른 데는 옆으로 가지를 내, 이렇게. 그래서 순환을 시키는데 여기는 가지를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봐봐요. 정맥이나 혈관, 동맥을 꽉 조였어. 그럼 여기 혈액순환이 안 돼. 그리고 붓기도 하면서 이게 순환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안 나오고. 그러면 얘가 약간 붓죠. 부으면은 근육을 더, 이 혈관을 어떻게 할까요? 더 꽉 조이죠. 그러면 더 붓게 되고 더 꽉 조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쪽 다리만 코끼리자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혈관을 계속 조이니까 거기서 염증이 일어나고 부종이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면서 이 압박을 더해서 점점 여기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심하게 붓지 않는데 종아리 쪽만 이렇게 코끼리처럼 이렇게 붓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목대가리가 이렇게 여기 그렇지. 여기는 봤죠? 까매요. 검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보시고 와야겠다. 그러니까 그 경우는 어때요? 이제 여기 혈액을 짜서 올려야 되니까 밑에서 위로 올려버리면 되는 거야. 밑에서 위로 아까 이 똑같이 밀어주는데 이것을 밑에서 위로 올려주면서 짜서 올려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근육이 혈관을 꽉 조이던 부분을 치료해줘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구획지 부분이 똑같지만은 이게 제2의 심장이라는 이유가 있어. 자, 뭐냐면은 자, 혈액이라는 것도 다 물질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력을 거슬려서 심장으로 보내야 되잖아. 그러면 밑에서 펌프처럼 빡빡 짜줘야 될 거 아니야. 이 근력이 좋으면은 펌프에서 밑에서 펌 뛰어주면 혈액이 쫙 올라올 거 아니야. 인프든 혈액이든 그걸 심장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밑에서 펌프 역할을 해줘 안 해줘?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야. 하지순환. 그래서 하지순환을 제일 먼저 뭘 잡아야 된다? 뒤에 고속도로는 여기 있어. 밑에서 짜서 올리는 놈 따로 있고 발전기도 펌핑 해주는 놈 여기 있고 고속도로는 뚫려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두 군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군데. 펌핑, 고속도로. 이게 정체되면 아무리 보내봤자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제2의 심장이 펌핑 역할을 해준다. 그 다음에 하지 불안 증후는 뭐냐면은 잠잘 때 자기도 모르게 막 떨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을 치료할 수도 있지만은 어때요? 미리미리 내가 이렇게 잠잘 때 떨어서 잠을 못 잔다 그러면 미리미리 뭘 해줘? 종아리를 열심히 밀어줘야 돼. 그러면 다 치료가 돼요. 하지 불안 증후 그 다음에 막 지내리는 사람들 있죠? 막 다리 지내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축구 하다가 여기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기 밀어주고. 그 다음에 제2의 심장이라는 말하고 또 비슷한 말이 있는데 림프 창고예요. 림프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독소들이 우리 냉장고에 10년 전에 음식 먹다가 남은 거 냉장고에 넣어놨어. 그 다음에 5년 전에 먹다가 남은 거 또 냉장고에 넣어놨어. 계속 넣어놓기만 해. 썩고 있잖아. 어디에 썩어? 종아리 안쪽에 여기서 꽉 차. 또 돌려보니까 또 여기서 꽉 차. 이걸 어떻게 해요? 막 조절 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해주잖아. 이 풀을 이 빼는 방법을 가장 여기 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밀어버리면 쫙 빠져. 노폐물을 빼는 거예요. 노폐물. 독소에. 몸에 독소 노폐물을 빼주는 거예요. 종아리를 밀어주는 자체가. 림프 창고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노폐물이 중력에 의해서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저기를 풀어주니까 피로가 싹싹 풀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통풍이 어디 제일 많이 와? 엄지발가락에 많이 와. 혈액이 썩으니까 요게 엄지발가락 쪽으로 가거든. 요 근육이.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에 통풍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잘못 삐끗하니까 발목으로 가. 그러니까 왜 통풍이 거의 대부분이
한 80% 정도가 어디로 많이 와요? 엄지 발가락으로 많이 와요. 이제 알겠죠? 통풍 여기를 밀어주면서 혈액을 맑게 해주고 림프를 빼주면은 통풍이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고 통풍이 잘 생기는 요산이 잘 생기는 음식을 먹으니까 노폐물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조금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이 통풍에 요산이 가득 차 있는 데다가 거기다 더 넣으니까 어떻게 돼? 통풍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컵에 있는 요산을 싹 빼주면은 뭘 넣어도 요산 더 넣더라도 통풍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빼는 거예요. 요산, 그러니까 통풍은 그냥 치료가 돼요. 빼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통풍도 여기하고 관련돼요. 통풍은 밀을 때 위로 밀어요? 밑에서 위로 올려야 돼요. 심장 쪽으로 내려야 되는. 밑에서 위로. 그래서 어디서 해도 그래? 간에서 해도 그래. 여기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간 기능도 좋아지는 약이 저기 들어있던 아까 그 약에. 그래서 이 통풍도 이런 게 발생하더라. 그 몸에 노폐물을 독소를 다 해줘. 그 다음에 여기 피로 자체가 다 안정이 신장도 같이 좋아지는 겁니다. 신장도 같이 좋아지는 거. 자, 부액증으로 설명했고 종아리 상승했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발목 삔 경우 왜 삔까요? 자, 이게 한번 삐었는데 계속 삐어. 이게 한번 수축할 때 여기를 손상하더라도 근육들이 같이 어떻게 됐다? 수축했다. 수축하면 봐봐요. 조금만 해도 삐끗해요, 안 삐끗해요? 그냥 이렇게 내가 운동한다고 이렇게 3번 이렇게 했는데 삐끗해버리는 거야. 왜? 짧아지니까. 이 근육들이 짧아지니까 여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삐끗하지 않아요. 근데 여유가 없는 사람은 살짝만 이렇게 해도 삐끗해버려요. 근육이 짧아졌으니까 운동 가동 범위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근육이 짧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자극에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하는 게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발가락, 발가락 통증. 자, 이거 잘 안 났잖아요. 족저근막염 안 낫는 걸로 유명하죠? 아킬레스건염.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이 아킬레스 뒤에 있잖아요. 여기가 염증이 갖고 묶어놓은 거죠. 그 다음에 발가락 통증. 뭐 발등이 아픈 사람도 있고 발바닥이 아픈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것도 똑같아. 우리가 많이 걷고 많이 서 있으니까 근육들이 어떻게 돼? 수축해. 수축을 했는데 이 근육들이 이렇게 수축을 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 아킬레스로 이제 간 놈들이 계속 당기고 있으니까 아킬레스 건 쪽에 염증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 다음에 이게 발바닥 간 놈이 계속 당기고 있으니까 발바닥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여기서 염증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에 앞으로 가는 놈도 있잖아. 이걸 여기 아픈 거야. 그거 더 심하면 이제 발가락이 아파, 관절. 아까 똑같이 손가락은 여기를 풀어주고 여기를 풀어주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럼 이 근육들이 수축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갔더니 충격파도 막 해서 자 10만 원이에요. 충격파로 그때는 받을 때 10만 원 줘야지. 10만 원 넘어요. 10만 원 너무 비싼 데 갔네. 돈이 많아. 봐봐. 그래서 충격파 발바닥을 막 했어. 그러면 충격파 할 때는 나.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여기다 주사를 놔. 염증 잡는 주사를 놔. 냅줄 뽑아가지고. 그렇지. 또 그 다음에 내피부, 그렇지. 내피를 해서 이게 골수세포로 해가지고 그렇게 놓기도 해. 응? 자, 놀 때는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습니다 하고 첫 발을 디디는 순간에 이 근육이 짧아져 있잖아. 자, 첫 발, 두 발, 세 발 할 때 다시 아파져요. 무슨 말 알겠어요? 충격파를 받고 이게 누워 있을 때는 이제 안 아파. 여기 이제 염증이 침해했으니까 안 아파. 어우, 나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이제 짧아져 있잖아요. 자,
한번 대딛고 딛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아파. 그래서 안 낫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다시 당기니까 다시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해? 밀어버립니다. 종아리를. 이해가시죠? 족저근막에도 마찬가지, 아킬레스건도 마찬가지. 족저근막이 두께가 나서요? 그럼 방법은 우리 하나 가지고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침으로는 우리가 이제 골자침이라고 해가지고 통증을 잡아주는 침이 손가락에도 있고 발가락에도 있는데 이제 손가락하고 이제 이걸 이용하면은 다 이걸 조절하는 통풍에 관련된 유산 조절하는 침도 다 있고 이걸 병행을 하면서 이걸 밀어줘 버리면 맞는 거지. 가장 빠른 법은 여러분 뭐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종아리를. 그래서 방법은 이거 아까 그릇으로 이거 밀어주는 건데 아까 뭐예요? 천천히 강하게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의자 같은 데서 앉아서 이게 발목이에요. 아니 이제 종아리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옷을 그러니까 이거는 맨살에 하면 좀 안 되겠죠. 옷을 입은 상태에서 얇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돌려가면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너무 세워놓으면 좀 안 돼. 그러니까 약간 테이블 같은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45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앉아서 해주고 이렇게. 요 방법하고 천천히. 근데 이것도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해주거나 아니면 그릇으로 밀어주거나 두 가지죠. 근데 이제 약간은 이 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미는 거하고 또 이렇게. 근데 이게 직접 미는 게 더 강한데 왜 요거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방법은 뭐 TV를 보고 있으면서도 할 수 있고 뭐 하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방법은 막대기였는데 막대기는 여러분이 이제 바꿔라 이거죠. 뭘로? 그립컵으로. 나는 그립컵이 없다? 그럼 막대기로 해야죠. 근데 엄청 힘들죠. 양쪽 힘들죠. 하려면. 그러네. 오늘 여기까지 좀 질문 있어요? 네. 발바닥이 아프고 또 여기를 밀고, 그죠? 여기도 밀고, 그리고 여기가 심장이잖아요. 제가 그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여기를 그냥 딱 보더니 심장이 안 좋다고 뭐 칼발을 해가지고 이제 해버리더라고요. 그게 약간 인파 이거 심하게 아팠는데 아파. 다른 데는 만졌어요. 아픈지 몰랐어요. 그것도 나도 요 칼날 요걸로 딱 재가지고 탁 때려요. 그건 뭐냐 인파를 깨는 거야. 인파 관을. 이 방법이 있어요, 다. 따다다다다다. 엄청 아파. 그렇게 통증이 그렇게 그게 침을 그거야. 맞아도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을 텐데. 깨지는 동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게 아까 내가 설명했던 통풍하고 이런 것들 다 이거 관련돼. 그 깨서도 많이 미는 방법도 있고 깨지는 방법도 있고. 밀어주면 다 깨지잖아. 발 차가운 것도 지금 그렇지. 거기 때문에 그런 이게 저기 순환이 안 된 것도 지금 기분이 있잖아. 오늘 내 계속 먹고 각오야. 쓰이고. 오늘 내 각오야.